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채널 구독하십니까? 그럼 이 영상은 보셨는지요?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도 한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는 독도 이슈와 관련하여 무려 한 국가의 상원이 노골적으로 특정 국가의 편을 드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칫 그 국가의 외교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에 외교 상식선에서 보았을 때 있을 수 없는 결정이죠. 허나 스페인은 그 결정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려 1730년 현재 알려져 있기로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가장 오래되었다는 이 조선왕국 전도를 보며 스페인 상원 도서관장 아넬 곤잘레스가 한 이 말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역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스페인이 지지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일본의 자본력으로 전 세계 여론을 일본 중심으로 해석하게 만들었던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황이 뒤집어질 것이기에 일본은 점점 더 온갖 치졸하고 지저분한 행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선 스페인이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페인에게 대한민국은 그만큼 중요하기에 그렇고 일본과 관련한 사건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느끼게 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예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일본 네티즌들은 예상대로 이 보도가 일본에 전해지자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번 싸워보자.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무력으로 침략했다는 주장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과거 전후 국제조약에도 명기되어 있다. 고지도에서 우산도에 대해서는 울릉도 옆에 그려져 있고 그 위치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학자들조차도 상상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말하는 섬이다. 독도에 대한 실제 위치가 그려진 고지도가 한국에 있다면 제시해봐라. 독도는 에도시대 초기에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러 갈 때 허가증이 필요했다는 문헌이 잘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이 예로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란 것이다. 불만 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하자고 하는데 한국은 안 나오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도쿄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독도 현상을 호소할 기회가 왔다. 세계 여론을 방패 삼아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탈환하고 싶다라는 등의 답변들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역사를 제시하라고 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제시하면 언제나 나오는 일본 혐한론자들의 변명과 핑계들이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정작 의전상에 이런 이벤트를 기획한 스페인의 의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들이죠. 스페인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 편을 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며 통쾌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페인이 오스트리아에 이어 왜 이토록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 이유는 대략 추려봐도 스페인 매체 중에서만 스페인 왕실 웹사이트를 비롯 24군데 정도에서 한 스페인 정상회담에 가진 의미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을 정도이니 말다한 상황인데 간추려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스페인 매체 라 프로빈시아는 국왕이 한국과 스페인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처음 마드리드를 방문한 국빈이다. 닮은 점이 많은 스페인 한국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은 법치에 대한 존중과 다자주의, 통합된 민주사회로서의 발전이라는 기본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스페인 한국이라면서 스페인에게 한국은 매혹적인 매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나 펠리페 6세 국왕은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한국 기업들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역량에 대해 큰 감탄을 하고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을 평화와 국제 안정을 수호하는 강력한 파트너로 정의했다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또 다른 매체 라 벤구아르디아는 스페인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에 왕실 차원에서 최상의 영예로운 의전을 제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은 평소처럼 수도인 마드리드에 국한되지 않고 바르셀로나의 방문까지 예정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지역이 한국과의 관광 회복을 원하기에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말하는 왕실 차원에서의 의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이건 정말 최고의 대접이었음을 느낄 수밖에 없을 화려한 의전이었죠.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애국가 연주와 함께 과거 상대국가에 대한 항복의 의미를 가졌던, 지금은 상대국의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를 가진 21발의 예포를 발사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예포 소리와 함께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부분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스페인 왕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국제 뉴스 기관인 아젠시아 EFE는 한 스페인 양국이 2개의 협정과 5개의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며 한국이 스페인에게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점, 약 60만 명의 한국인들이 스페인을 관광지로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스페인에게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또한 세계 11위, 아시아 4위인 한국은 스페인의 팬데믹 회복 과정에 있어 핵심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기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국왕과 총리 및 마드리드 시장이 발표한 성명에서 강조되고 있는 약 60여만 명의 한국 관광객에 대한 스페인의 절실함이 두드러지는데요. 스페인은 경제적 측면에서 관광산업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치명타를 입은 관광산업이 팬데믹 이후 재활성화되는 것이 국가 경제에 크게 작용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고대했던 부분 중 하나인 것이죠. 아울러 아젠시아 EFE에 따르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의 파트너십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는 정치 및 외교, 다자간 협력, 과학, 기술 및 혁신, 국제평화 및 안보,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및 관광 분야에서 포괄적 파트너십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사는 공중보건 및 질병 예방, 그리고 팬데믹 대응에 대한 협력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혁신에 대한 협력이 양국 기업의 창의성을 촉진하고 기업가들이 기업을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양국의 협력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일본보다 대한민국을 더 중요히 여기는 이유를 유추해 볼 만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 깊고 광범위한 양자 관계를 언급하며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부분을 언급했는데 스페인이 유럽 최고의 전기차 생산 기지를 꿈꾸는 부분에서 그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익히 알려진 부분 중에서 일본 닛산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장의 매각 조치가 결정된 것에 대해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공장을 인수해 주길 바란다는 소식이 있었죠. 일본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차세대 산업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스페인 미래 경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스페인은 일본에게 엄청난 정부 지원금을 약속했으나 공장 폐쇄를 막지는 못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스페인 외무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반감을 보였던 부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인 유럽 내 생산 기지를 잘 파악하여 선택하겠지만 그 선택지에 자신들이 있길 바라는 스페인은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추측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에서 포커스는 최고의 의전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등이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동적인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스페인을 방문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 실용적이고 국익을 위한 영향력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탑3를 꼽으면 중국어로 통칭되는 한자어권이 1위이며 3위가 영어권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영향권이 바로 2위인데요. 우리는 미국과는 다방면의 동맹이고 중국과도 무역 규모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이 두 언어권에서 대한민국은 충분히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허나 이 두 언어권에 비한다면 스페인어권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에 대한민국 무역의 맹점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미국의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페인어권의 중심 국가인 스페인을 방문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는 동맹인 미국 중심의 서구 사회가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나머지 절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요. 현 정부가 미중 갈등을 비롯한 무역 편중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비롯 다양한 다자 무역 구조의 틀을 잡고자 하고 있고 그 기준에 놓고 본다면 스페인어권의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스페인 방문의 선택은 이 위험한 팬데믹 와중에서 국가의 수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국익 추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간추려드린 스페인 국내 기사를 제외하고도 멕시코를 비롯 전 세계 스페인어권 매체에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세한 소식들이 전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이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건설 설계 분야에서도 시공에 강한 대한민국과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G7 정상회의 당시 조용히 묻혀버린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삼성이 세계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보다폰과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삼성에게 중요한 것은 유럽 진출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투자자문사 잭스 리쿼티 리서치는 이에 대해 미중 갈등으로 인한 화웨이의 이탈로 기존의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라는 5G 장비 업체들에게는 기회인데 삼성이 이 분야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이 삼성을 선택한 영국의 전철을 밟게 되면 삼성에게 매우 유리하고 기존 유럽 업체들에게 심각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유는 국가의 외교가 기업의 전략과 맞물렸을 때 발휘될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완벽한 선순환 구조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선진국 모임에 참석하여 존재감을 높이고 어느 나라를 가든 최고의 의전을 받을 수 있는 데에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선전과 경쟁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런 기회를 통해 대기업들이 마음껏 국제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국가 간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일즈하는 정부의 역할을 통해 기업들은 다시 또 그만큼 큰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스페인의 경우 우리에게 바라는 대부분의 분야들은 최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스페인 기업 혹은 정부와 우리 기업들 간의 MOU나 계약 체결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스페인어권 국가들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취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슴 뭉클할 정도로 감동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와 유럽 국빈 방문 일정으로 국격 상승은 물론 감정적으로도 이 힘든 시기에 큰 위안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 국익 측면에서도 이번 일정은 이전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오랫동안 널리 회자될 멋진 한 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가 항상 지금과 같이 더 멀리 보는 해안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